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공무원 영어 김우택입니다. 자, 23년도 국가직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결과를 떠나서 그동안 준비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지방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 점수를 잘 낸 분들은 뭐 기분 좋은 거지만 준비한 만큼 나오지 않았다. 실망하지 마시고 지방직까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원하는 성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는요, 85점 정도면은 합격선에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어휘는 쉬웠고요. 생활 영어가 그래도 한 문제 추가됐고, 그리고 조금 밀도가 있는 문제 단위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어려워 그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독해 부분도 뭐 난이도는 중하 이렇게 많은 평들이 있던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중 정도이고요. 그리고 대입학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주제, 그리고 제목, 목적, 요지 관련된 문제 있죠. 그리고 빈칸 완성까지 내용 이해가 완벽하게 되면서 문제 풀이가 들어가는 문항보다도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되지 않을까 오답 소거하면서 그런 문제 풀이로서 정답률을 올릴 수 있는 문제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달리 말하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는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친숙한이니까 정답은 2번 바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incessant 하면은 끊임없는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속적인, 텀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뜻으로 정답은 2번 constant. 그리고 이제 3번 hold of입니다. 뭐 이게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었겠지만 hold라는 것이 뭐뭐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of는 기존의 어떤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기존 하기로 했던 것에서 벗어난 형태로 쥐고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의 의미 단위였는데 모르더라도 이제 인과관계의 논리잖아요. Because of the pandemic, the company had to hold off the plan.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그 원인 때문에 팬데믹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인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그 계획을 뭐 했겠어요? 그렇죠? 미루고 지연하고 조금 예정된 대로는 시행할 수 없었던 그런 느낌 찾아주셔야 합니다. 서스펜드가 되겠죠. 4번 연기하다. 어떤 계획을 했던 것을 중지하고 미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 2, 3번은 기본적인 어휘다. 맞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04번 abide by는 목적어를 따르다. 규정, 룰, 법칙, 그러니까 규정, 룰, 법칙 따위를 따르다, 준수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제가 기존 강의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어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받아들이다 1번이고요. 타동사로는 accept 말고 follow도 있고 observe도 있고 많이 했었죠. 이 부분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5번. 제가 그 단락형 문법 문제 나올 때 시험장에서 해석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공무원 영어는 구문 분석 철저히 하면서 구조적 접근을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마 이 문항도 그렇게 이제 구문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건데 해석까지 넣어서 조금 더 멋있게 좀 풀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석하지 않아하고 구문만, 그리고 구문에 근거한 문법적 포인트만 잡아 드릴게요. 우리 요거 많이 했었죠. make입니다. make는 여기서 오형식이고요. 감옥 진목 구조인 거죠. 우리 MTBL, KFC 이렇게 하면서 수업에서도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make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에 뭐 명사도 뜰 수 있고 형용사 뜰 수 있지만 대개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많이 뜹니다. 보호 자리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적어 자리에 이시 들어올 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보다 길이가 길어져서 가목적어 it을 쓰고 진목에 해당되어지는 것 목적격 보호 뒤로 뽑는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요 목적어의 모양이 되게 투부정사랑 그리고 명사절에 해당되는 이렇게
대절이 걸린다. 그래서 요 녀석을 목적격 보호 뒤로 뽑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구조고요. 이 투부정사 뭐뭐를 늘리다, 연장하다의 to extend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to extend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녀석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여기까지 to extend의 범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목적의 길이가 상당히 목적격 보호의 passible보다 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뽑은 겁니다. 자, 그 1번은 괜찮고요. 그리고 이 while절이 부사절 접속사로서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는 주절 단위의 새로운 문장이 출발하겠죠. 당연히 이번에 포인트는 가주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요 it이라는 것의 진주어 단위는 요 부분에서 출발하고요. 즉 대절이라는 사실은 be argued, 그러니까 논쟁되다. 그러니까 대절이라는 사실은 너무 믿어지고 뭐 말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고요. 대절 단위를 보면 여기에서 the biomedical view of organ transplantation as a bounded event 여기까지를 크게 봤을 때 주어 덩어리인데 실질적 주어는 여기까지고요. of 전명구 그리고 as도 여기선 전치사예요. 그래서 a bounded event까지가 as의 목적어고요. 그리고 이제 which가 관계사절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절인데 요 which의 시작 부분과 끝이 여기예요. 그리고 end는 여기에서 자동사로서 주어가 끝나다 시기적으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once가 부사절 접속사로서 또 replace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덩어리여서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컴마의 삽입구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biomedical view of organ transplantation as a bounded event 이렇게 들어오셔도 여기에서 주어로 끊어낼 수 있고 이 주어에 일치되어지는 동사가 여기에서 시작돼야 하는데 이 정도의 구문 분석은 해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view는 단수니까 당연히 동사 자리가 밑줄로 그어지면 수태 시제 일치하는 거 맞죠? 수일치부터 보면 단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수 동사가 와야겠죠? 단수 동사는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s가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conceal이 아니고 conceals가 돼야 합니다. 이게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ceal은 뭐뭐를 숨기다 라는 뜻이잖아요.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필요하고 그 목적어에 해당되어지는 구간이 process까지. 그리고 또 이 process를 의미적으로 꾸미는 관계사절이 대절로 출발하는 겁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절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represents가 타동사로서 동사 나와 있고요. 이 represents가 단수인 건 process가 또 단수니까요.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절은 수일치 조심하셔야죠. 그럼 이 동사를 꾸며주는 이 앞자리는 뭐냐 이겁니다. 품사 단위로 부사의 밑줄이 그어지면 부사 또는 형용사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부사가 들어와야겠네요. 왜냐하면 동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건 형용사 품사가 아닌 부사 품사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걸 설명해 주고 묘사해 주고 뭐 이런 해석이겠지만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 단위의 품사가 무엇이냐 그거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고로 3번이었어요. 자,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ll assignments are expected to be turned in on time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능동에서 수동의 변형 구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제들은 be expected 투부정사 할 것으로 기대되다 이거죠. 그리고 turn in입니다. turn in은 삼형식 타동사로서 뭐뭐를 이제 제출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어가 과제니까 과제는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출되어지도록 기대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능동이 아닌 수동의 준동사, 소위 말하는 to 부정사가 to BPP 이렇게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to be turned 다음에 in까지가 함께 와야죠. 왜냐하면 turn in이 타동사 삼형식 단위로서 구입니다. 뭐뭐를 제출하다. 그렇기 때문에 be turned in 여기까지 괜찮고요. 뒤에 on time은 정각에 정시에라는
전명구, 부사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모든 과제들은 기대되어진다, 제출될 것으로서. 정각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2번은 우리 너무 많이 했었던 늘 출제되어지고 기출되어지는 공무원 단골입니다. 그쵸? hardly, 그 다음에 뭐 hardly 뿐만 아니라 scarcely 하고 had 주어 pp, 그리고 before, when 주어 과거동사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had 주어 pp고요. 그리고 before도 돼요. before, 그리고 when 주어 과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런 해석이다라는 거 많이 해드렸습니다. 요것도 맞고 요것도 과거 오고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had 주어 pp 도치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3번 The broker recommended that she buy the stocks immediate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바로 요 녀석이죠. recommend입니다. recommend는 대절을 취할 때 당위절 의심해 보셔야죠. 대절해야만 한다고 추천 제안하다 요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해석해 보면 the broker는 추천 제안을 했습니다. 대절해야만 한다고. 그녀가 수일치가 안 되고 있죠. 바이즈가 아니라는 것은 당위절 해석이 맞아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should가 뭐 됐으니까 생략됐으니까 요거를 생각해 주셔야죠. 브로커는 추천 제안했었습니다. 그녀가 주식들을 즉각 판매해야만 한다고. 괜찮네요. 당위절, 해석단위, 명사절, 대절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should 들어가도 되지만 should 생략되어지면 동사 원형 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 왔습니다.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A woman with the tip of a pencil stuck in her head has finally had it removed가 아니고 removed 이렇게 돼야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일단 동사인데요. 동사의 끝이 지금 have 동사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have는 일반 동사 뭐뭐를 가지다 삼형식이 아니고요. 사역 동사 계열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키다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이 해석의 관계성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잘 보셔야 하죠. 능동이면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행위를 직접 하는 능동일 땐 동사 원형이 오죠. 즉 원형 부정사가 옵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행위를 당할 때는요. pp가 오겠죠. 근데 동사 원형 요 녀석이 뭔지를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지만 뭔지 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remove 같은 경우는 뭐뭐를 제거하다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단위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얘가 이걸 제거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뒤에 remove의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주시면 조금 더 센스 있는 문제 풀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A woman with the tip of a pencil. 그러면은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인가 봐요. 그 연필에 어떻게 보면은 맨 끝 부분이 여기서도 with 분사 구문입니다. with 목적어 ing,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 ing 하면은 목적어 ing 하면서고요. 목적어 pp 하면 목적어 pp 된 채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필의 그 끝부분이 stuck인 거죠. 그렇죠? 연필의 끝부분이 뭔가 이렇게 얘가 붙이는 게 아니라 얘가 붙여진, 소위 말해서 엉켜진 이런 느낌이 돼야죠. 해서 보면 in her hea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녀의 머리에 연필의 그 끝부분이 stuck 이렇게 이제 꽂혀져 있는 그 한 여성이 마침내 시켰습니다. 뭐를?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결국 펜슬이 되겠죠? 그 펜슬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제거되도록 이렇게 대하는 수동 해석이니까 remove가 아니라 removed가 돼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removed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도 틀린 거 골라 보세요. 이렇게 해놨네. My cat is 3 times as old as h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배수사예요. 배수사. 우리 배수사 많이 했었죠? 배수사는 항상 비교
구문 앞에 위치한다라고 했고요. 원급 비교 구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됐을 때 해석할 때 요 녀석 뭐뭐만큼으로 가지 말고 요걸 뭐뭐만큼, 두 번째는 뭐뭐의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 his입니다. 여기서 his는 소유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소유대명사 연습도 많이 했는데요.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원명사입니다. 원명사라 함은 앞에 언급된 원래 명사. 예, 그러면 얘의 소유격은 his겠죠. 얘 his는 맞는데 이 원명사는 뭐냐 이거예요. 당연히 cat이겠죠. 그럼 his cat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략된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왜냐하면 원급 비교 구문의 두 번째 as는 등이 접속사니까요. 공통된 부분이 생략되고 his cat만 남은 건데 그것도 중복하기 싫어서 소유대명사 his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해석해 보면 그의 강아지가 아닙니다. 네, 그의 고양이가 나이가 좀 있는 거죠. 그의 고양이가 늙은 것의 3배만큼 늙은 상태가 나의 고양이다. 이거니까 야, 걔 고양이보다 내 고양이가 나이로 봤을 땐 3배 더 많아. 뭐 이 정도의 해석 아닐까요? 그래서 내 고양이 나이는 그의 고양이 나이의 3배이다. 뭐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맞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녹아져 있는 선지 단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02번. We have to finish the work until the end of this month. until 아니네요. until 나오면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전치사는 제가 나올 만한 걸 정리해 드렸어요. by until 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둘 다 해석은 뭐뭐까지고 얘들은 시점 전치사로서 뒤에 시점 명사가 나온다. 근데 이 시점 명사까지 해석은 똑같은데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이게 일회성이냐 연속성이냐 판별해라. 그 절 내에서의 본동사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서 이 본동사는 요 녀석이거든요. 끝내야만 한다. 소위 말해서 의미상의 본동사는 finish겠죠. 끝내야 한대요. 야, 2시까지 보고서를 끝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2시까지 보고서를 끝내라고 하면 2시까지 보고서 끝내는 행위를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걸 일회성이라고 하죠. 됐죠? 야, 3시까지 이메일 답장해. 이렇게 하면 3시 이전에 이메일 답장은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걸 일회성이라고 해요. 일회성일 땐 by를 씁니다. until을 안 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일을 끝내야만 한대요. until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까지네요. 이번 달 말까지. 그럼 이번 달 말까지 끝내는 행위 한 번만 하면 끝나잖아요. 계속 끝 이렇게 연속적으로 행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until이 아니고 by가 들어가야 합니다. 틀린 거죠? 정답이고요. 그럼 until은 연속성입니다. 소위 말해서 야, 3시까지 너 여기서 나 좀 기다려줄 수 있니? 이렇게 하면 응 하는 순간 지금부터 3시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3시까지 그 사람을 기다리는 행위를 연속적으로 유지는 해줘야 하잖아요. 네, 이런 걸 연속성이라고 하죠. 또는 수업은 1시에 진행될 건데 수업은 1시에 진행되는 건데 수업은 2시까지 지연됐고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시에 시작될 이 강의가 2시까지 계속된 연기되어진 상태로 연속성으로 유지되어 주는 거죠. 그때는 이제 until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by until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드렸고 정답은 여기서 2번이고 until이 by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She washes her hair every other day. 빈도부사예요. every other day. 이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격일로라는 표현입니다. 격일로. 또 다른 표현은 요 녀석이 돼요. every 2 days. 이렇게 우리 이 표현 배웠었죠. 그렇죠? 이틀마다 아닙니까? 이렇게 every 2 days 하면은 이틀마다, every day 하면 매일매일이고요. 3일마다 한 번 하면 every 3 days, 이틀마다 한 번 하면 every 2 days. 오케이? every 2 days의 또 다른 표현이 every other day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격일로 이틀에 한 번씩 그녀는 그녀의 머리를 감는다. 뭐 요거 아닙니까? 너무 덜 감는데. anyway, 빈도부사로서 washes 현재 시제 괜찮죠?
그리고 04번. You had better take an umbrella in case it rains. 이렇게 돼 있죠. had better이라는 건 조동사.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 원형 온 거고요. in case,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뭐뭐인 경우에 대비해서. 즉, 요거는 비인칭 주어 날씨입니다. 날씨가 비가 오는 경우에 대비해서 당신은 우산을 챙기는 게 더 낫다. 뭐 요 정도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동사랑 부사절 접속사에 절을 받을 수 있는 요 부사절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8번 일치고요. 9번도 제가 일치로 알고 있는데 뭐 일치 불일치에 대한 지문을 제가 여기서 심층적으로 해석하면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강의적으로 진행하진 않을게요. 뭐 요 정도의 난이도였다 이겁니다. 뭐 우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도 또 4번, 3번 기준으로서 정답이 참 많죠. 그래서 일치불일치 할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뒤에서부터 보기를 보시고 가는 것도 실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도 맨 마지막 요 구간이고요. 4번. 그리고 9번도 요 맨 마지막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해설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또 어차피 제가 이 23년도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 내년 강의에서도 완벽하게 분석하는 강의로서 여러분들 진행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요거는 4번으로서 이번에도 쉽게 뒤에 부분으로 나왔구나. 요 정도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영어였는데요. 이 문제에서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 표현 단위를 몰랐으면 이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충분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A가 말합니다. I got this new skin cream from a drug store yesterday. 이렇게 하죠. 어제 약국으로부터 새로운 피부 크림을 내가 좀 샀는데 it is supposed to remove 뭐 하기로 되어 있냐면 없애주기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모든 wrinkles 모든 주름들을 사기 아닙니까? 모든 주름들을 없애기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make your skin look much younger 그러니까 좀 더 피부를 젊게 만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말하겠죠?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A가 why don't you believe it? 이렇게 되죠. why don'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게 어때? 뭐 이 정도 해석이죠. 그러니까 야, 너 그거 믿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는 믿지 않아. 그런 느낌의 내용 단위. 제가 생각한 그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겠죠. 야, 씨, 그거 어떻게 믿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이제 선지를 보면요. I don't buy it. 실질적으로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buy에 어떤 물리적인 의미다. 이게 사정적 정의로서의 의미 단위를 대입하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buy는 뭐뭐를 구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대명사 it을 썼을 때는 믿다라는 표현으로도 활용되어집니다. 해아체에서. 그러니까 I don't buy it 하면 I don't believe it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야, 나는 그걸 사지 않아가 아니고 난 그걸 믿지 않아. 이렇게 돼요. I don't buy it. 나 그거 안 믿어. 이렇게. 정답 1번이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도 2, 3, 4가 오답으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죠. as to price 하면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요. 가격 얘기는 아니고 I can't help you out. 얘기죠. help somebody out 하면은 somebody를 도와주다예요. 실질적으로. I can't help you out. 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believe it or not, that's true. 믿든 말든 이건 사실이야. 뭐 이 사람이 말할 게 아니고 말할 건덕지가 있는 요소라면 A가 이런 의미의 발언을 좀 하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by의 의미 단위가 조금 구어체적인 회화 영역으로서의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1번입니다. I'd like to go ing. go ing면 ing하러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뭐 sightseeing downtown. sightseeing 하면 관광이잖아요. 야, 이 도심 지역으로 관광하고 싶다. Where do you think I should go? 어디 내가 가야 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B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I strongly suggest you visit the National Art Gallery.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이라고 할게요. 그냥 국민예술 어떤 박물관에 나는 너가 방문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이제 제안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니까 A가 Oh, that's a great idea. 좋은 생각이긴 하고요. What else
should I check out이죠. 여기서 check out은 또 다른 표현을 visit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무슨 다른 장소 내가 또 체크아웃 해볼 수 있을까? 소위 말해서 what else place do you think I should go to?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른 그 밖에 장소 있을까? 내가 가볼 만한 곳? 그러니까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뭐라고 이제 또 제안에 대한 장소에 대한 제안을 또 해주겠죠. 방문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제안을. 그러니까 이제 A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Hey, I don't have time for that. 시간은 그것과 관련해서 없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거. 그럼 요거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했는데 야, 그거 관련해서는 시간은 없고 I need to meet a client at 3. 야, 3시에 고객 만나야 해서 그것과 관련된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뭔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 소모되어지는 그런 activity, 활동 내지는 places, 장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 This is the map. 그만해도 되겠죠, 벌써. 이것이 맵입니다. 벌써 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좀 장소, 가볼 만한 장소. 선생님, 이 맵이 장소를 추천해 줄 수 있는 내용 단위일 수도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This is the map that your client needs. 그만해도 되겠죠? 2번. A guided tour to the river port. It takes all afternoon. 정답이죠. 야, 이 호수가 있는 공원이 있는데 호수가 있는 공원 쪽으로 가이드가 붙어있는 투어 어때? 예, 근데 이건 it takes all afternoon. 이건 오후 시간은 모두 이렇게 앗아가긴 해. I don't have time for that. 그거가 관련된 시간은 없어. 왜냐면 I have to meet a client at 3. 3시에 고객을 만나야 하거든.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될 수 있죠. 3번. You should check it out as soon as possible. 아니, 뭔가 제안을 해줘야죠. 4번. The checkout time is 3 o'clock.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딱 요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생활영어 스트레이트로 3개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He's finally in a hit movie. 그러니까는 히트친 영화에 그가 마침내 어떤 극을 받은 거죠. 예, 그가 마침내 히트친 영화 내에서 등장했어. 이 정도입니다. Well, he's got it made. 이거죠. get 목적어 PP입니다. 목적어가 made 되어진 상태로 그는 시켰다. 이 정도인데 어려운 거고요. got something made는 쉽게 말하면 made it이랑 똑같아요. he made it. 이렇게 하면 야, 걔 진짜 이제 만들었네. 이게 이제 직역이겠지만 의역하면 그 진짜 이제 성공했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Well, he's got it made. 야, 그거를 이 hit movie 안에 들어간 그것을 만들어진 상태로 그가 결국 시켰구나. He finally made i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2번 I'm getting a little tired now. 조금은 피곤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let's call it a day. call it a day 하면은 그걸 오늘 하루로 부르죠. 즉 그만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괜찮죠. 피곤하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3번. The kids are going to a birthday party. 여기서 BING는 미래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일 파티에 갈 예정이다. 이러니까 So it was a piece of cake. piece of cake은 너무 쉽다는 뜻이에요. It was very easy. 이건데 그런 내용의 의미 단위랑 A랑은 호환이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정답 바로 3번. A piece of cake. 관용 표현 물어본 건데 수험생들 중에서 a piece of cake를 모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 I wonder why he went home early yesterday. 어제 왜 집에 일찍 갔는지 나 궁금해. 그가 말이야. I think he was under the weather. 관용 표현 배우셔야겠습니다. 그렇죠? Under the weather 하면은 날씨 아래에 있다. 이게 직역이고 의역하면 sick이라는 표현입니다. 아프다. 그래서 I think he was sick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그가 아파서 그런 것 같아. 그 정도. 됐나요? 그러면 이제 12번까지는 아주 여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13번부터는 이제 독해인데요. 독해도 막 그렇게 어렵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글을 조금 리드하면서 한 발짝 앞에서 읽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난이도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목이네요. 그럼 대입학을 잘 해야겠죠. The feeling of being loved and the biological response it simulates is triggered. It triggered라는 건 is caused죠. 벌써 인과관계가 들어오고 있어요. It's triggered by non-verbal cues.
non-verbal cues에 해당되어지는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한 감정과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감정이 stimulates,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어떤 반응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받는 감정과 그런 생물학적인 이 반응들은 뭐에 의해서 초래되어지고 만들어지냐면요. non-verbal cue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verbal이 이제 말과 관련된 거고 나는 이 말과 관련된 표현이 아닌 것들의 단서들에 의해서 이런 감정들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랑받는 거,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감정,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감정과 그리고 생물학적인 반응, 이 두 개가 결국 초래되어지는 것은 non-verbal cue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non-verbal은 보시면 목소리의 톤, 그리고 얼굴의 표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이 아닌 것들, 그렇죠? 그럼 소재가 실질적으로 이제 non-verbal cues로 들어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럼 이제 전체를 한번 음미해 보면 non-verbal cues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아요. non-verbal cues는 대시 대시를 커마 삽입 구조로 보고 읽지 않고요. Non-verbal cues makes us feel that the person we're with is interested in, understands, and values us. 이 non-verbal cue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해준대요. 뭐를? 대절을. 그 사람인데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흥미를 가지더라. 이게 1번이네요. 그리고 이해를 하더라. 2번. 그리고 이게 3번이네요. 가치를 느끼더라. 어디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즉, 우리에 대해서 가치를 이렇게 음미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흥미가 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 non-verbal cues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감정을 케어받고 있다는 것에 유발점이 결국 non-verbal cues고요. 거기에 대한 중요성 조금 더 부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when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when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나오면 예를 들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시점대 일예를 주고 야, 이때도 non-verbal cues가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케어받고 있는 것으로서 역할을 하더라. 중요한 역할. 뭐 그 정도 아니겠냐고요. 네, 그러면 선지 한번 봅시다. 역접이 없잖아요, 뒤에. 네. 그럼 how do wild animals think and feel? 야생 동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부분, 케어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에서의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이 non-verbal cues입니다. 그렇죠? 자, 2번. Communicating effectively is the secret to success. 성공으로의 비밀 은 바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non-verbal cues가 있어야 한다고요. 오케이. 나오네요. non-verbal communica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말보다는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가 바로 non-verbal communication입니다. 뭐 요거 정답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4번에 verbal cues 그만하겠습니다. non-verbal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3번도 깔끔했고요. 14번 한번 보자고. 여기도 주제인데 There are times like holidays and birthdays when toys and gifts accumulate in a child's life. You can use these times to teach healthy non-dependency on things. 그러면서 이제 명령문 Don't surround your child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주제문을 임팩트 있게 부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가면 게임은 끝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times죠. 어떤 시기들이 있다 이거예요. 연휴라든지 어떤 생일이라든지 시기들이 있는데 그 시기들은 뭐 하는 시기냐면은 요런 걸 하는 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거 하는 시기. 장난감들이 할게요. 장난감들이 이렇게 쌓이는 시기가 있나 봐요. 아이들의 그 삶에 있어 당연하죠. 얘들 뭐 어린이날, 그죠? 생일 이럴 때는 집에 선물 막 쌓이지 않습니까? You can use this item, this time to teach. 근데 당신은 말입니다. 이러한 시간대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선물이 막 쌓이는 그런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연히 아이들에게겠죠.
근데 뭐냐면 아주 건강한 dependence 하면 의존이고 non이니까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의존하지 않는 게 건강한 거라고 여기서 필자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의존하지 않게끔, 즉 건강한 상태로 의존하지 않게끔 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다고요. 어디에? On things. 물건들인데 여기서는 결국 선물들이겠죠. 그러니까 선물들에 의존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 구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아이들에게 선물이 쌓이는 그런 뭐 holidays라든지 birthdays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지 건강하게 그런 걸 알려주지 않을까요? Don't surround your child with toys. 이 장난감들과 함께 아이들을 이렇게 둘러싸 두지 말라 이겁니다. 대신에 책을 얼마 많이 했습니까? 대신에 나오면 대안이고 되게 대안책이 그 단락 내에서의 주제문 요지일 확률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했죠. 대신에 또 명령문이잖아요. 여기도 명령문. 선물들을 배열하라는 건 선물들을 이렇게 놔둬라 이겁니다. In baskets. 바구니들에게 선물들 놔두고요. Have one basket out at a time and rotate baskets occasionally. 그러니까는 한 번에 바구니 하나만 이렇게 꺼내고요. 그리고 그 바구니들을 돌려가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활용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막 받은 거를 애들 주위에 둘러싸지 말고 오늘 10개를 받았대요. 그럼 10개를 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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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런 식으로 바구니에 담아서 요걸 좀 로테이트 시키라는 거죠. 로테이트. 근데 이 로테이트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를 위해서죠? 생각을 잘 해야죠. 뭐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건강하게 얘들이 선물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이해됐죠? 이제 여기 보면 if가 나오죠. if 조동사, when 조동사면 제가 예시가 아닙니까? suppose 또 나오네요. suppose, imagine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예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나오네요. 이렇게. 이 전부 예시 구간이란 말이에요. 예시 구간. 예? 예시 구간 결국 읽어봤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야, 애들에게는 선물 같은 거 말이야. 응? 의존하게끔 이렇게 한 번에 다 풀어두면 안 돼, 임마.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보여줬다가 숨겼다가 또 보여줬다가 숨겼다. 이래야 얘들이 의존을 안 해. 근데 그게 건강한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부연이란 말입니다. 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네. 자, 그럼 바로 정답이 확 떠버리네요. 그죠? 예, building a healthy attitude towards possession. possession은 건 소유죠. 소유 쪽으로. 여기서 소유가 의미하는 건 일반화고요. general화 된 거고, generalization이 된 거고, 이게 specific으로 바꾸면 이게 바로 선물이겠죠. 그죠? 아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이 선물이잖아요. 선물 쪽으로의 건강한 태도를 만드는 거. 어떻게 건강한 태도를 만들었죠? 이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don't surround kids with presents, 맞죠? 아이들 주위에 선물 이렇게 둘러싸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have one basket at a time. 그리고 rotate 시키는 거죠. 한 번에 바구니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rotate 시키면서 그게 healthy attitude 아니겠네요. 왜냐면 healthy 건강한 그 despondency가 아니고 non-dependency네요. non-dependency의 healthy 구간이니까 여기도 healthy한 attitude. 그렇죠? 그래서 건강에 의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 healthy attitude고요. 그리고 possessions에 해당되어지는 게 아이들의 gifts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번 보겠어요. Learning the value of sharing toy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장난감을 공유해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 선물 많이 받더라도 이거 좀 분산시켜가지고 요거 보여줬다. 요거 또 이제 숨기고 딴 거 보여주고 이런 거잖아요. 3번 Teaching how to arrange toys in an orderly manner. 예, 질서 정연한 방법 방식으로 장난감을 이렇게 배열을 어떻게 하는 아이들에게 방 청소 야 장난감 가지고 잘해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요. 아니야요가 아니에요. 그럼 3번 accepting responsibility for behaving in undesirable ways. desirable 하면 바람직한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 넘어가겠어요. 15번. 그러니까 아주 경쾌해요, 여러분들. 예, 문제 풀이에 있어서. 한번 보죠, 여기도. Many parents have been misguided by the self-esteem movements
Otis told them that the way to build their children's self-esteem is to tell them how good they are at things. Unfortunately, right here, right? Unfortunately, trying to convince your children of their competence will likely fail because life has a way of telling them unequivocally how capable or incapable they really are through success and failure. 자, 여기까지 읽어도 거의 글의 흐름은 나타납니다. 많은 부모들은 지금 잘못 이끌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은 잘못 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통념인 거예요. 뭘 잘못 알았느냐. 야, 임마,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라고. 실질적으로는 이거라고를 필자는 말하고 싶어서 이걸 적은 거예요. 그쵸? 많은 부모들은 요 생소 개념인 거예요. self-esteem 하면 자존감. 자존감 무브먼트가 뭐냐?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야, 요거는 내가 정의를 해줄게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죠. 다만 요거에 의해서 잘못 이끌렸대요. 그럼 요거는 부모들을 잘못 이끈 어떤 개념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의 내용은 이제 뭔지 보면 요거는 부모들에게 지금껏 말을 해왔대요. 뭐라고? 방식이 있지, 아이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만드는 그 방식이 뭐다?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뭐를 얼마나 아이들이 잘하는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야, 우리 아이가 수학을 조금 잘하는 것 같아. 야, 근데 너는 아인슈타인이야. 수학을 졸라 잘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학을 조금만 잘하면은 야, 넌 수학 뭐 이렇게 뭐라 할지 모르겠다. 근데 읽어봐요. Unfortunately, 그러면 이제 유감스럽게도 trying to convince your children of their competence, 알죠? Competence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뛰어남이거든요. convince A of B 하면 A에게 B를 확신시켜주다 이거죠.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그러나 노력하는 거 아이들, 당신의 아이들에게 당신의 아이들의 유능함, 뛰어남을 이렇게 설득시켜 주는 것은 가능성 있게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지닌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거 모르더라도 부사니까 버리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거나 또는 능력이 없거나 아이들이 정말로 뭐를 통해서 성공과 그리고 실패를 통해 성공 실패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야, 너 능력이 있어 또는 아이들에게 능력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방식을 기회를 삶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에게 계속해서 너네 뛰어나다 컴피던스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 실패할 가능성이 교육적으로는 크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이들이 늘상 석세스만 할 수 있겠어요? 페일러도 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늘 굿하다. Where is it? good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good하다라고 capable 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때로는 요거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거죠. 요거 할 수도. 맞아요? 네, 요거를 또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야, 수학 너 조금 못한다. 뭐, 야, 너 수학은 좀 떨어져 임마. 그럼 공부 좀 더 해봐. 아빠가 이렇게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하든지. 수학을 너무 잘하면 야, 너 수학은 잘하는데 너 영어는 좀 못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찍과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줘야 하는데 늘상 당근만 준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 나오네요. 연구가 보여주겠죠. 뭘 보여주겠죠? 지금 제가 말한 거에 대한 부연이겠죠, 이죠. 연구가 보여주기로서는 how you praise your children has a powerful influence on their development. 당연하죠. 아이들이 발달에 있어서 아주 힘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아이들을 칭찬하는지,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근데 좋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고.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some researchers found that children who were praised for their intelligence as compared to their effort became overly focused on results. 이제 단점이 나오잖아요. 봐요. 일부의 연구자들이 알아낸 건 뭐냐면 애들인데 이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칭찬을 똑똑하다고 이제 많이 받는 애들인 거죠. 근데 얘들은 그들의 노력과 이제 비교되어졌을 땐 이 칭찬 많이 받은 놈들은 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과도하게 지나치게 집중되어진다는 거. 어디에요? 결과에. 이 결과에 집중되는 건 선생님 좋은 거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어조가 나와 있죠. 지나치다 이거예요. 결과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뭐 이 정도 보면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 하면은 이 칭찬 요렇게 받는 애들은 결과 중심적 아이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삶이 그러냐라는 거예요. 실패도 하면서 너가 못하는 건 또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도 들어야 밸런스를 맞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느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단이 아닌가요? 자, 그럼 선지 한번 보자고요. 자주 칭찬하는 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아웃이고요. Compliments on intelligence bring about negative effects. 정답이겠네요. 똑똑하다라는 그 지능에 대해서의 칭찬은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 뼈가 있는 그런 필자의 지금 어조이고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2번 괜찮고요. 3번 A child should overcome fear of failure. 실패의 두려움을 아이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필력하는 글이 아니에요. 4번 부모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에 제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6번입니다. 16번 빈칸 완성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대입 파악이다. 주제문 중심 내용을 잘 잡으면 충분히 풀어낸다. 그리고 이 문제의 모양새도 여기서 이제 예시가 시작되니까 소위 말하는 주제문이 나와 있고 그 주제문을 부연하는 핵심 내용 단위에서의 핵심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제 한번 또 보겠어요. In recent years, the increased popularity of online marketing and social media sharing has boosted the need for advertising standardization for global bran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 증가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인기냐면 온라인 마케팅과 그리고 소셜미디어 쉐어링인데요. 그냥 온라인이라고 할까요? 온라인 인터넷과 같은 곳에서의 이 증가된 인기가 결국은 뭐를 급증시켰냐? 필요성을 급증시켰다. 뭐에 대한 필요성?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해. 이게 그럼 핵심어죠. 이게 핵심. 광고에 스탠더드 하면 이게 표준의, 기준의 이거고요. 스탠더디제이션 이렇게 하면 이제 표준화인 거죠. 광고의 표준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더라. 광고의 표준화의 필요성이 정말 증폭되어지는 것이 요 원인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For global brands. 그러면 이제 글로벌 브랜드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뭐 페이스북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나이키도 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 관련해서 광고의 표준화의 필요성이 필요한가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것만 보더라도 지문 어떻게 흘러갈지 보이는데 그러면은 브랜드들이 막 나오겠지만 얘들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표준화가 필요하겠죠. 광고를 하는 요소에 있어서 측면에 있어서 여기까지. 대부분의 big marketing and advertising campaigns 그냥 대기업들의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들의 광고들은 포함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주 상당히 큰 온라인 입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 하고 싶은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의 표준화가 좀 필요하지. 연결된 고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연결된 고객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쉽게 국경선을 가로질러서 할 수 있대. 뭐를 통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결된 고객들은 뭘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브랜드를 사고 팔고 이런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맥락으로 눌러버려야죠, 이런 표현들은. 근데 이것이 결국 making it difficult for advertisers to roll out adapted campaigns in a controlled, orderly fashion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황을. 광고주들이 뭐를 만들어내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각색되어진 광고들을. 어렵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광고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세계적인 이 소위 말하는 고객들의
베이스들은 다양하니까 광고주들이 어디에 타겟을 맞춰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결된 고객들은 세계적으로 요런 것들을 다 쉽게끔 뭔가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렵더라. 광고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광고들을 이렇게 통제되어지고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만드는 건 어렵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원인이니까 이제 이게 결과가 되겠죠. 예, 결과. 맞나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global customer brands coordinate their digital sites internationally. 나왔네요. 이게 키워드네요. 이게 돼요. everybody okay?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이 세계적인 고객 브랜드들은 코어디네이트 하면 organize죠. 조직한다. 그들의 디지털 사이트를 됐고요. 그들의 디지털 사이트를 조직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디지털과 관련된 광고들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근데 이게 보면 internationally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조직화 해버리더라. 디지털 사이트들을, 웹사이트들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조직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질 수 있는 광고의 어떤 시스템 내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카콜라, 그렇죠?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 브랜드 맞잖아요. 코카콜라의 web and social media sites around the world from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전 세계잖아요. 맞나요? 전 세계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소셜미디어 사이트, 코카콜라 웹이든 소셜미디어 사이트들, 요 코카콜라와 관련된 요 녀석들은 놀랍게도 뭐하다. 놀랍게도 예를 들면 이 예라는 것은 이 내용을 받아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international 하더라. 놀랍게도 standardization 하더라. 이렇게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과 일관성 있는 선지는 뭐냐 이거예요. experimental 하면 이건 실험적인인 거잖아요. 실험적인이라는 것은 어떤 통일성이 없는 걸 말하죠. 맞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international과 지금 standardization과는 반대입니다. 야, 쟤는 무슨 이번에 광고 하나 만들었대. 어떻게 그게 실험적으로 만들었대? 이거는 기존의 틀과는 조금 관습과는 좀 떨어졌다 이거예요. 1번 아웃이죠. 2번 정답이에요. 예, 유니폼. 획일적이고, 그렇죠?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표준화시킬 수 있는 의미를 끌어올 수 있는 단어잖아요. 유니폼. 3번 localized라는 것은 지역화되어 있다는. 지역화되어 있다는 것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맥락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4번 diverse 하면 이거는 다양한이고. 그러니까 1, 3, 4가 느낌이 똑같아요. 맥락적으로 봤을 땐 동의어입니다. 2번만 반대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다 맞네요. 그죠? 네, 정답률 지금까지 100%입니다. 자, 이제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삭제인데요. 주제문 기준으로 이제 대입학 하듯이 문제 푸는 거 맞죠? 네, 주제문과 상관없는 거 제거하면 되는데 정답은 너무 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번인데 그래도 내용 단위는 조금 어려웠어요. 한번 볼게요. In our monthly surveys of 5,000 American workers and 500 U.S. employers, a huge shift to hybrid work is abundantly clear for office knowledge work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 달마다의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5,000명 미국 일꾼들 그리고 500명 미국 고용주들 기준으로 해서의 달마다 설문조사 내에서 거대한 이동이 있었나 봐요. 어디로? 하이브리드는 혼합, 잡종의 이런 뜻이죠. 혼합되어진 일에 어떤 거대한 이동이 명확했다 이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워크이 소재가 되는 겁니다. 고용주들과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 기준으로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야, 혼합적인 일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졌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었다 이거예요. 1번 보겠어요. 이게 그럼 뭐겠냐? 한번 볼까요? An emerging norm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규범인 거죠. 관습. 그러니까 신흥 관습입니다. 그게 요거겠네요. 요거에 대한 대정의가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hybrid work이라는 것은 3 days a week in the office and 2
at home, 재택근무하는 거네. 3일은 회사고, 이틀은 집이고, 그게 하이브리드네. 이렇게. 이거 맞네요, 이제. 집에서 하는 거, 직장에서 하는 거 섞여 있으니까 혼합의 잡종에. 그리고 cutting days on site, 현장에서의 근무 일수를 줄여준대요. 30에서 더 많게. 그러니까는 이게 집에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직장 나가서 근무할 때도 있지만 집에서 근무할 때도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부연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부연이 1번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겠어요. You might think this cutback will bring a huge drop in the demand for office space.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러한 삭감이죠. 이러한 삭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근무지 나가서 그러니까는 일하는 근무 장소 나가서 일터죠, 일터. 일터 나가서 주 5일 하는 것인데 이제는 뭐 2번, 3번밖에 안 해도 되니까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줄어든 것이 근무지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줄어든 그 시간 부분이 상당하게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상당한 감소가 있냐? 수요에 대해서. 사무실 공간과 관련된 필요성, 수요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이 이제 많이 필요 없다고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러 직장에 잘 안 나가고 집에서 하는 경향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설문조사가 암시해 주기로서니 cuts in office space of 1% to 2% on average, implying big reductions in density, not space. 이게 돼. 우리의 설문조사는 결국은 뭘 보여주나요? 삭감을 보여주긴 해요. 사무실이죠. 근데 그게 이거예요. 1에서 2%는 줄어든 게 아니네요. 거의 평균적으로. 1, 2%가 줄어든 거를 보여주긴 하는데 1, 2% 줄어든 건 거의 줄어든 게 아니죠. 그렇죠? 거의 안 줄어들었더라. 이거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크게 감소하긴 하더라 이거예요. 어디에서? 밀도에서. 공간이 아니고 밀도에서는 감소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제 근무지라고 할게요. 네, 근무지인데 여기에서 10명의 선생님이 일하는데 그럼 이 근무지의 밀도가 1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5명은 오늘 재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밀도가 지금 높아진 게 아니라 밀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밀도에 있어서의 삭감, 감소는 암시하지만 공간에 대한 감소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공간은 고작 on average 평균적으로 말하면 1 to 2%이니까요. It's so little 하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야. 그럼 이제 3번 보겠어요. Most employees want to work from home on Mondays and Fridays. hey,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선지가 너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하기를 원한다. 집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죠. 직장 구하지 말아야지 이럴 거면. 정답은 3번 당연한 것이고요. 4번 The only surefire, like surefire means certain입니다. certain, 확실한. 그래서 그 유일한 확실한 방식은 뭐 하기 위한? 밀도를 줄이기 위한 확실한 방식은 뭐 하는 거겠어요? 밀도를 어떤 특정 공간에서 줄이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하이브리드 워크를 고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집에서도 재택근무를 할 테니까 그런 내용이 이어지나요? is to cut days on site. 맞네요. 현장에서의 근무 날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만하겠어요. 정답은 3번. 충분히 맞출 수 있었지만 내용 단위는 조금 이해하는데 힘들 수 있었다. 시험장에서. 하지만 정답은 맞추잖아요. 자, 1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y installed video cameras, cameras at places known for illegal crossings and put live video feeds from the cameras on a websi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install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했죠. install 그리고 뭐 come up with 또는 introduce, develop, implement 이런 것들은 해결책 맥락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이게 이제 대명사로서 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찾아주긴 해야죠. 맞죠?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장소에 불법적으로 크로싱 건너가는 것. 그러니까는 뭐
불법 이민하는 그런 장소로 말하겠죠. 불법 이민하는 장소로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장소에 비디오 카메라들을 설치했대. 그러면 이거는 illegal crossings 문제점 기반으로의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솔루션은 누가 했냐 이거죠. 그리고 또 뭐 했냐? 1번. 이게 2번이겠네요. put 3단변화 과거 put 똑같습니다. live video feeds. 라이브 비디오 피드도 거기다가 다 놔뒀다 이거예요. 카메라부터의 비디오 피즈를 라이브 비디오 피즈를 카메라부터 이렇게 그것도 딱 놔뒀다는 거죠. 어디에? 웹사이트. 웹사이트에서 카메라로부터 그 라이브로서 송출되어지는 비디오 피즈들도 이렇게 또 설치를 해뒀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illegal crossings를 막기 위한 이것들은 솔루션스 2개가 나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Immigration reform is a political minefield. Minefield라는 건 지뢰밭을 말하는 거죠. 정치적인 지뢰밭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요소가 바로 이민과 관련된 개혁이라는 겁니다. 못 옵니다. About the only aspect of immigration policy that commands broad political support is the resolve to secure the U.S. border with Mexico to limit the flow of illegal immigrants. 나와 있네요. 여기서 about은 대략이란 뜻이에요. approximately랑 똑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유일한 측면이에요. 뭐에 대한? immigration, 이민 policy, 법, 이민법의 대략적으로 봤을 때 유일한 측면이 근데 그 유일한 측면이 뭐냐면 그 유일한 이민법에서 넓은 정치적인 지지를 커맨드는 명령하다가 여기서 receive입니다. 두 번째 뜻이 receive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지를 넓게 받는 것에 이민법의 유일한 측면은 아마도 대략적으로는 to is the resolve to 요 투부정사의 결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투부정사 resolve라는 것은 결정이잖아요. 결정 단위. 그럼 요 결정 단위가 실질적으로는 그나마 이 이민법에 대한 거는 정치적으로는 지뢰밭인데 넓은 그래도 정치적인 지지를 받는 이민법에서의 어떤 유일한 측면이 바로 요 결심 단위라는 겁니다. 그럼 요 결심 단위는 요 투부정사의 결심 단위 요거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비약적이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동의한다 이거예요. 동의한다. 뭐 하냐? 멕시코랑 인접하고 있는 미국의 국경선을 이렇게 secure 우리가 조금 보완하자 이거예요. 응? 보완하자. To limit the flow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서 불법적 이민자들의 그러니까는 멕시코 국경선과 인접한 데서 불법적인 이민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들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서 멕시코가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 미국의 국경선을 우리가 secure 하자. 라고 하는 그런 결심 부분이 그래도 넓은 정치적 지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이민법에서는 유일한 어떤 측면이다 요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가잖아요. 야 그래 이거만큼은 우리가 컨트롤 해야지. 그럼 어떻게 컨트롤해? 이런 것들 와서 이제 컨트롤 해야 해.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글이 이어지겠죠. Texas sheriffs recently developed a novel 나왔네요. develop install 맞죠? implement, introduce, come up with 이런 건 전부 솔루션이에요. 최초 진술이네요. novel이라는 것은 뉴죠. 새로운 사용 하나를 최근에 develop, 발달시켰는데요. 인터넷의 새로운 사용입니다. To help them keep watch on, 감시하는 거죠. 그 국경선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의 새로운 사용 하나를 최근에 텍사스의 이 인물들이 발달을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거 이렇게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3번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고 뒤에 보면 citizens who want to help monitor the border can go online 여기 나오네 또 시민들인데 국경선을 뭐 할 수 있는 모니터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온라인도 갈 수 있대요. 온라인 왜 갈 수 있죠? 웹사이트에서 카메라부터 라이브 비디오 피드도 우리가 다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발론티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기 가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딱 들어오면 적당하겠네요. 3번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9번 순서 배열인데요. A, B, C 선지는 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빈칸 주어진 것부터 보겠습니다. All civilizations rely on government, administration, perhaps no civilization better exemplifies this than ancient Rome. 부정어 비교급 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부정어, 그 다음에 비교급 된이죠. 그럼 A가 최상급 음이 되는 거 맞죠? 왜냐면 A보다 더하고 덜한 건 없으니까 A가 가장 한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모든 문명들은 의존하네요. 정부 행정에 의존한다 이거예요. Government, administration, perhaps 아마도 어떠한 문명도 더 이러한 것을 즉 문명이 정부 행정에 의존하는 이러한 것을 더 잘 예로 보여주는 건 없대. 고대 로마만큼. 즉 고대 로마가 요거를 제일 잘 보여줘. 요겁니다. 고대의 로마의 문명들이 정부 행정에 의존하는데 이게 문명이 정부 행정에 의존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일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A번 들어가겠어요. To rule an area that large. 여기 보면 이 부사하고 이거 형용사입니다. 뒤에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하나의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지역 하나가 언급된 바도 없고요. 한 지역에 대한 것이 만약에 롬이라고 했을 때 이 롬이 그렇게 큰 영토 단위인지도 언급이 지금 되어 있는 바 없습니다. 어색합니다. 벌써 그렇게 큰 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커마겠죠. 버리고요. 로마인들은 필요로 했대요. 효율적 시스템에 정부 행정의 효율적 시스템을 필요로 했대요. 효율적 시스템을 필요로 한 거 맞잖아요. 로마 문명이 정부의 행정에 의존한 거니까. 요것만 딱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요거 조금 어색한데 이제 이렇게 대합니다. 왜? 한 지역의 그 영토가 그만큼 큰지 아닌지 언급된 법 없는데 잠깐 있어봐.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요거 좀 찝찝하네 하고 B를 가는 게 시험장에서 맞는 거예요. B, actually는 infact인 거죠.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연결사입니다. transition이 되는 거죠. 연결사는 기능을 활용 잘 해줘야겠죠. 사실상은 재진술 아닙니까? 재진술은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 단위가 한 번 더 부연으로 심층적으로 나오는 거. 사실상 그 단어 civilization은 봐봐요. 그 단어 civilization은 그 자체로서 라틴 단어로부터 온 거고 라틴 단어 civis로부터 온 건데 요거는 시민을 의미하는 civis다 이겁니다. Anyway, 사실상 실질적으로 요거 모든 문명들은 정부 행정에 의존하는데 그걸로는 고대 로마가 원탑이야. 일예로 따졌을 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 문명이라는 요 단어 있잖아. 요 자체가 라틴 단어로부터 시민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왔는데 요 라틴이라는 것이 언어이기도 해. 고대 로마의 언어이기도 해. 이러면서 이제 로마까지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로마의 영토는 하면서 뻗어갔지. 이렇게 많이 뻗어갔다 이거예요. 이게 영토의 뭡니까? 광활함 아닙니까? That large. 이걸 받을 수 있는 단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딱 보고 요것만 꽂혀가지고 얘 기준으로 얘 어색하다 이것보다는 조금 찝찝한데 읽어볼까 하면서 B가 먼저 오는 게 맞고 B, C 순이고 B, C 되면서 여기 넓은 광활한 어떤 area가 나왔으니 A까지 타고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으로 정답을 체크하는 게 시험장에서는 옳은 자세. 예, 그래서 BCA입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빈칸 완성인데 대입 파악도 잘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the last 50 years, all major subdisciplines in psychology have become more and more isolated from each other, and training becomes increasingly specialized and narrow in focus. 지난 50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모든 주요한 디스플린, 과목, 하이 과목, 심리학에서의 많은 하이 과목들이 있나 봐요. 근데 얘들이 점점 더 고립이 됐나 봐요. 서로서로부터 점점 고립됐다는 건 서로서로가 좀 더 이질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점점 더 전문화됐고 narrow, 좁아졌기 때문에 이게 결국 전문화랑 똑같은 거예요. 전문화. 어떤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좁아지고 전문화되어져서 고립된 거. 요거 색깔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맥락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의 모든 이 주요 하위 과목들이 50년 동안 요렇게 됐다 이거. 요렇게 됐다 이거. And some psychologists have long argued if the field of psychology is too mature and advanced scientifically, its disparate parts must become 여기서 놓치면 안 되죠. Must become whole and integrated again. 다 몰라도 whole 돼야 안 돼. integrated 돼야 안 돼. 반이요. 이거랑 반이요. 사이콜로지 심리학에서의 주요한 하위 과목들이 고립되고 전문화됐는데 뭐 돼야 한다고? 전체가 돼야 하고 통합돼야 한다고. 다시금. 안 읽어도. 맥락이 이거잖아요. 맥락이. 일부의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argue 왔듯이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만약에 심리학의 어떤 분야가 비투용법입니다. 해야만 한다. 의무에 해석하면 좋겠네요. 성숙해야만 하고 과학적으로 발달해야만 한다면 심리학의 분야들이 심리학의 이질적 부분들은 여기서 이질적이라는 것은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 녀석들.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 이질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있는데 이게 요거 subdisciplines겠죠. 요것들은 결국 홀돼야 해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어떤 통합된 개념 단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전체적이고 통합돼야만. 과학은 발달해. 뭐 할 때 통합될 때. distinct 요거 또 동의하네. distinct topics가 becam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또 나오네요. integrated 이렇게. 그만 할까요 이제? 그리고 이런 느낌이 와야 하지 않을까요? 맨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It would be no small feat and of no small imports if the psychology of science could become a model for the parents' discipline on how to combine resources and study science. 다음에 부사 덩어리인 거죠.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It would be no small feat. 적은 feat이란 것은 업적입니다. 적은 업적이 아니라 작은 업적이 아니에요. 작은 업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어떤 import라는 거. 여기서 import는 명사입니다. 중요성이고요. of 추상명사는 형용사. 작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 것조차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작은 업적도 아니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업적이기도 하고 작은 업적이 아니라는 건 큰 업적이에요. 큰 업적이기도 하고 작은 중요성인 상태도 아닌 것은 아주 중요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반이어로 좀 해석할게요. 큰 업적이고 it would be 큰 업적. 이것은 큰 업적이기도 하고 아주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거예요. 작은이 아니라 큰 중요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과학이 심리학이 됐고요. 그냥 과학이 심리학이라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All major subdisciplines in psychology. 이게 소재니까. 심리학의 모든 주요한 하위 과목들이 뭐 할 수 있다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이죠?
whole인 거죠. integrated인 거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이거는 큰 업적이고 그리고 작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 것도 아닐 테지. 그러니까 큰 중요성, 아주 많은 중요성을 또 지니는 것일 테지. 만약에 심리학의 어떤 과학적 그 학문 분야가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근데 그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the parent discipline. parent discipline 하면은 이 discipline, sub-discipline과 반대예요. parent은 이제 부모죠. 부모 학 과목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위 과목이라면은 상위 과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표현은 몰라도 뭐 상위 과목과 관련되어진 하나의 모델, 이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델이 결국은 어떤 모델이에요? 이게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위 과목은 뭐에 관한 거 어떤 식으로 이 리소스들을 결합하고 어떤 식으로 과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됐고요. 어떤 식으로 그냥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제 맥락적으로 이렇게 눌러버려야죠.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의 방식으로, 전체의 방식으로, 통합된 방식으로 이런 것 말고 이렇게 대학 아닙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럼 이제 선지 보자고. 나와 있네요. 통합된 방식의 관점으로부터. 괜찮고요. 다이내믹 aspect는 완전 반유. 다이내믹하다는 것은 diverse하다는 거, 다양한 거잖아요. 역사를 통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어떤 evidence, 증거를 지니고 그렇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한다. 증거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나로 통합된 요소로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정답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렇게 20문제 풀이를 제가 또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다소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갈라진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을 많이 졸이면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제 학생들 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니고 저희 이제 지방직 대위도 해야 하잖아요. 툴툴 털어내시고 원하는 성과 내지 못하셨던 분들은 툴툴 털어내시고 남은 기간 지방직 대비를 잘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실력 발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